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K-팝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독일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의미가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우리의 K-팝 문화를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본고장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가 K-팝의 인기를 공식 인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계 K-팝 팬들에게 영원한 논란이었던 K-팝은 주류 음악인가 틈새 시장 음악인가라는 논란에서 K-팝이 전세계 주류 음악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방점을 찍은 영화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K-팝과 한국 문화를 공식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세계 K-팝 소비와 한국 관광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 언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GfK 엔터테인먼트가 집계한 독일 공식 차트에서 K-팝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모넌터스의 사운드 트랙이 앨범 차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과 유어 아이돌과 같은 영화 수록곡들도 싱글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3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성공적인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띄어는 8위로 도약했습니다. 넷플릭스 차트는 현재 전례 없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늘 흥행에 성공하고 사라지지만 한 영화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저명한 스트리밍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0일 공개 이후 K-팝 데모넌터스는 해외 및 독일 넷플릭스 차트에서 꾸준히 1위를 지켜왔습니다. 다른 영화들이 잠깐의 상승세 이후 빠르게 순위가 하락하는 반면 K-팝 데모넌터스는 꾸준히 3위권 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잠시 1위를 차지하더라도 K-팝 데모넌터스는 꾸준히 1위를 지켜낸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신작들과 번갈아가며 1위를 차지하지만 1위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올드가드2와 같은 영화들이 이미 5위로 밀려난 가운데 이 K-팝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개봉 후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수천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프랜차이즈 전체의 잠재력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편, 프리퀄, 스핀오프, 심지어 시리즈까지 제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영화의 꾸준한 인기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K-팝 문화의 초자연적인 요소와 액션을 기발하게 접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령과 맞서 싸워야 하는 K-팝 스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음악, 공포, 코미디가 어우러진 이 독특한 조합은 시대적 감각을 확실히 반영하여 K-팝 팬과 장르 팬 모두에게 어필합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디즈니는 짐을 싸서 돌아가야겠어요. 이 영화를 보고 즐길 수 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저는 K-팝을 좋아해서 그냥 마음껏 즐겼어요. 정말 놀라워요.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딸아이가 7번이나 봤는데도 계속 따라 부르더라고요. 2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K-팝적인 요소가 엄청나고 트와이스처럼 오리지널 곡도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인기 걸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멤버가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한다는 컨셉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깊이 있는 내용과 훌륭한 오리지널 곡들이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참신하고 신선해서 보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저는 K-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영화를 보게 됐어요. 벌써 5번이나 봤는데 아직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2편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들과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 한 번 봤어요. 영화의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름스타일제에서 3.7점을 준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3주 동안 30번이나 봤어요. 노래는 다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환상적인 K-팝 음악까지 줄거리는 예측 가능하고 산막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들지만 10분 정도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놀랍도록 재밌고 사운드 트랙도 끝내줘요. 역대 최고의 영화 완전 푹 빠졌어요. 이틀 동안 무려 7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저는 집중력 장애가 있어서 영화를 볼 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 영화는 정말 꼼짝도 안 하고 푹 빠져 있었어요. 꼭 보세요. 정말 놀라운 영화예요. 많은 지식이 담겨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속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K-팝 열풍을 타려고 만든 줄 알았는데 젠장 벌써 10번은 봤어요. 애니메이션, 스토리, 노래까지.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 여자들은 멋쟁이면서도 여성스럽고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스토리는 약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캐릭터들은 멋진 배경 스토리와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놀라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완벽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극장 개봉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장 개봉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매력적인 사운드 트랙, 음악과 살인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과 친구들을 웃게 할 유쾌한 코미디를 갖춘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다소 예측 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K-팝 데몬헌터 정말 좋아요.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 사운드 트랙도 끝내줘요. 모든 노래와 스토리 라인이 너무 좋아요. 넷플릭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10점 만점에 10점. 이건 내가 본 최고의 K-팝 영화야. 내가 얼마 동안 본 영화 중 가장 좋은 영화.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K-팝 데몬헌터스가 완벽히 기대에 부응했어요. 진짜 끝내줬어요. 음악도 훌륭하고 캐릭터도 사랑스럽고 스토리도 단순하지만 재밌어요. 꼭 봐야 해요. 10점 만점에 10점. 이틀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노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환상적인 음악과 멋진 줄거리, 재미있는 캐릭터, 그리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 어우러져 이 영화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모든 분들이요. 이 K-팝 데몬헌터스보다 더 나은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 스토리, 그리고 다른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올해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2번째로 좋았어요. 재밌고 액션도 풍부하고 스토리도 좋고 화려하고 예술적인 애니메이션도 있고 무엇보다 골든이나 소다팍 같은 중독성 있는 노래들이 최고예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얼마 동안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한 영화 중 하나이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웃음과 사랑, 희망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른인데도 왠지 모르게 이게 싫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최고의 모던 클래식, K-팝 데몬헌터스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짧다는 것뿐.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독일 반응을 보니 확실하게 독일에서도 K-팝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K-팝 영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자화자찬한다, 오글거린다라는 비아냥을 강제로 탈피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K-문화로 충분히 영화, 드라마, 애니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구조를 탈피해서 우리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의 글로벌 OTT로 방영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2023년 넷플릭스 CEO 토드 사란도스는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엄청난 투자라고 뻥튀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동안 투자한 만큼 투자한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4년 동안 투자금을 동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란도스가 이 투자금으로 우리나라 작가들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략은 거대 자본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원천 소스까지 돈으로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만큼 우리나라에게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현재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이 믿지는 장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돈을 벌어주니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경제 규모지만 1년 예산이 약 656조 6천억 원입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나라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K 콘텐츠에 넷플릭스만큼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K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에 반도체 산업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비정상적입니다. 가끔 미국 콘텐츠 산업을 신처럼 떠받들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처럼 사대주의에 빠진 일부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에서 빠져나와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